잘 들리시나요? 제가 작년 6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8월부터 이사 계획을 세우면서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11월에 지금 집을 보고 계약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우선 이 집은 33평 한상형 구조의 아파트이고 준공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사용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꼭 하고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약 한 달간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반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인테리어를 할 때 업체에 맡기지 않고 각 공정마다 작업자를 섭외해서 직접 전체 진행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반셀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현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전에는 다소 올드해 보이고 칙칙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달려있는 등은 철거를 하고 3인치 매앱 등으로 시공을 해주었는데요. 신발장 아래에도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히든 센서로 연동을 진행했고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은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필름 시공을 진행했고 왼쪽은 신발장이 있고 반대편에는 건신 거울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 거울은 원래 달려있던 건데 철거를 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던 공간이에요. 근데 거울이 없으면 막상 불편할 것 같아서 필름 시공을 진행했는데 그대로 재사용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 옆에는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던 스위치 자리예요. 현관에 포인트 하나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펜던트 등을 하나 추가했고요.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추가했습니다. 신발장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재사용했고요. 필름 작업을 통해서 새 거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얼룩덜룩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따뜻한 색감의 아이보리 컬러라서 현관을 한층 더 밝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신발장도 새로 제작했다면 80만 원 정도는 들었을 것 같은데 필름 시공이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신경 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도어 클로저랑 도어락 부분을 블랙으로 통일을 해줬어요. 원래는 이런 실버 색상이었는데요. 블랙으로 톤을 맞추니까 훨씬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이건 남편이 인스타에서 보고 구매했던 방향제인데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배가 오면 현관에서 바로 뜯는 편이라 항상 손 닿는 곳에 칼을 걸어두고 사용 중이에요. 보시면 이게 자석이라서 택배 뜯다가 잠깐 붙여두기도 편하고 칼날이 톱니 형태라서 생각보다 튼튼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배 반품할 때 쓰려고 유성 매직도 같이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것들을 현관 쪽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여기가 벽지였는데요. 아무래도 현관은 오염이 잘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존 벽 위에 목재로 한 번 덧대고 그 위에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만약에 뭐가 묻어도 쓱 닦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은편 벽은 벽지라서 자전거나 유모차가 다니다 보면 하단이 더러워질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필름으로 작업할 것 같습니다. 벽지는 멀리서 보면 화이트인데 아이보리 톤이 살짝 돌아서 옆에 신발장이랑 컬러가 잘 어울리고 한쪽 벽에 있는 드림캐쳐는 이전 집에서 쓰던 건데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현관에 달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도 잘 어울리고 이것도 이전 집에서 쓰던 건데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습니다. 이전에는 슬라이딩 중문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조상 여닫이로 설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이게 양방향으로도 열 수도 있고 가끔 장을 보거나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몸으로 쓱 밀어주면 쉽게 열 수가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우측에 문이 두 개가 있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문은 컴퓨터 작업실이에요. 거실과 가까이 있는 방은 아기 방이고 그리고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사실 반셀프로 진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었는데요. 이전 화장실은 생각보다 사용감이 많아서 꼭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턴키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화장실 한 곳당 400에서 500 정도는 들더라고요. 근데 반셀프로 하게 되면 자재에 따라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변기랑 세면대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가성비 제품으로 골랐고요. 욕조는 가게에서 추천해주는 기본 제품으로 설치를 했고 평소에는 이렇게 서화 욕조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타일은 직접 골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이지 톤이고 가까이 보면 오트밀처럼 패턴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잘 보이는
편이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수건은 오렌지 컬러가 예뻐 보여서 쿠팡에서 구매했던 건데요. 저는 쨍한 오렌지 컬러를 기대했는데 사진이랑 다른 느낌이어서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사용하다가 교체 시기가 되면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세면대 앞에만 짧게 선반이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하면서 길게 다시 만들어줬어요. 작은 변화지만 샴푸나 바디워시를 여유있게 올려줄 수 있어서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남편이 고른 칫솔 소독기를 두고 있고, 이건 이케아에서 구매한 수납함인데 시간 칫솔이랑 시시를 넣어두고 있어요. 손잡이가 없어서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청소용품을 걸어두고 있는데 이게 깔끔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문 뒤에는 크리미가 사용하는 욕조를 걸어두고 있고, 여기 사다리처럼 생긴 건 수건 워머인데 이쪽에 전원을 켜면 따뜻해져서 수건을 좀 더 뽀송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서화 공간으로 꾸며질 방이에요. 저희가 아직 분리수면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당장은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핑크 색깔 톤으로 암막 커튼도 설치하고 자수로 예쁘게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쉬폰 커튼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 오면서 아기들이 방충망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 방충망을 따로 설치했고, 지금 잠겨있는 상태여가지고 힘을 줘도 방충망이 열리지 않아요. 이 그릇장은 일단 임시로 여기에 두었는데 나중에 서화방으로 제대로 쓰게 되면 다른 공간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한쪽 수납장에는 제가 아끼는 주물 냄비랑 가끔 사용하는 그릇들을 넣어두었고요. 포트메리온이랑 오덴세 그릇을 보관하고 있는데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점점 많아졌어요. 종류가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방용품도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수납장이 있는데요. 이건 한샘 제품이고 엄마들 사이에서 많이 추천되는 제품이에요. 저는 핫딜을 기다렸다가 조금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아기용품을 넣어두려고 샀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같이 수납해 두었어요. 목적을 잃긴 했지만 수납력이 좋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는 이삿짐 정리하고 남은 용품들을 모아두었고, 이쪽에는 서화 옷이랑 손수건을 보관하는 트롤리가 있는데 뚜껑이 있어서 먼지가 덜 쌓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말이나 수면조끼, 실내복 같은 거를 넣어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어요. 이건 이전 집에서 쓰던 수납 벤치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수납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모서리가 뾰족한 편이라서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습기인데 이 방에서 빨래를 말리기도 해서 여기에 두었고 여름철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요즘 서아가 잘 타고 다니는 보행기인데 보행기도 자주 태우면 좋지 않다고 해서 남편이 없을 때 제가 급하게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지켜보고 있기 어려울 경우 그럴 때만 잠깐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서재 겸 휴식 공간인데요.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평소에 유튜브 촬영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편집을 하는 편인데요. 한쪽에는 책상이랑 컴퓨터를 두었고 제가 주로 쓰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꾸며놨어요. 이 책상은 3년 전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고, 아래쪽에는 복합기랑 파쇄기를 두고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정리해서 버리고 있어요. 왼쪽에는 컴퓨터 본체랑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 당근에서 8만 원 정도에 운 좋게 구매했거든요. 전 주인분이 거의 새 것처럼 사용하셔서 상태도 정말 좋더라고요. 와인은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벌써 꽤 채워졌는데 지금은 모유 수유 중이라서 마시진 못하고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안마의자인데 저희 집에서 구매하고 정말 만족하는 가전 중에 하나예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종아리랑 손까지 케어가 돼서 틈날 때마다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미니 냉장고인데 이전 집은 냉장고가 한 대여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서브로 사용했던 제품이고 지금은 여기에 임시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출산하고 운동하려고 구매했던 자전거인데 육아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은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이쪽은 크리미 캔넬이랑 드라이룸인데 목욕시키고 나면 여기서 말려주고 있고 생각보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한쪽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겉면만 현관이랑 동일한 필름으로 리폼을 했고 주로 자주 입지 않은 옷들을 넣어두는 공간이에요. 대부분 제 옷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남은 빈병들을 모아두고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결혼 사진이랑 부케를 보관해두고 있고 나중에는 서화 사진도 추가해서 같이
꾸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집 주방인데요. 들어오면 이렇게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눈에 구조가 딱 보여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에요. 원래 모습이랑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주방 가구랑 상판을 따로 진행해서 비용을 꽤 아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일정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생한 만큼 결과는 만족스러워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아일랜드인데요. 기존에는 폭이 좁아서 수납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앞쪽에도 수납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자잘한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게 구성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래쪽에는 선반을 추가해서 수납을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반대쪽에도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밥솥 칸으로 제작해서 싱크볼에서 쌀을 씻고 바로 밥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해봤어요. 아래쪽은 서랍으로 구성해서 부족한 수납을 보완했고 나머지 공간도 그릇이나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저 정리함을 아일랜드에 하나, 인덕션 쪽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만들었는데요. 요리할 때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동선이 겹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도구는 인덕션 아래에 두고 식사할 때 필요한 것들은 아일랜드에 나눠서 넣어뒀는데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덕션에서 가까운 상부장은 양념 보관함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주 쓰는 양념들을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배치해 두었어요. 후드는 수납장 안쪽으로 숨겨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이도록 디자인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싱크볼 위쪽에 있는 오픈장인데요. 인테리어 하기 전부터 꼭 넣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사장님께 제작을 요청드렸고 오픈장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을 수납해 두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자주 가는 것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싱크볼은 큰 사이즈로 설치했는데 요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넓은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수전도 다양한 형태로 물이 나오는 제품이라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데 원래는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수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따로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봤어요. 안쪽으로 레버를 당기게 되면 물이 나오고 저는 절수 페달이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물이 나오는 페달이에요. 무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치를 옮기기도 편하고 굳이 손으로 물을 잠그지 않아도 돼서 요리나 설거지하면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싱크볼 옆에는 식기세척기를 배치했고 그 옆에는 프라이팬을 수납해두고 세척이 끝나면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식기건조대를 과감하게 없애고 조금 미니멀하게 바꿔봤는데요. 설거지할 때는 이렇게 식기세척기 선반을 꺼내서 건조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지만 막상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오히려 주방이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두고 생활할 것 같아요. 인덕션 주변에는 자주 쓰이는 계량 스푼이랑 깨가리, 양념통들을 손에 닿는 위치에 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주방 상판은 이번에 칸스톤으로 선택했는데요. 이전에는 인조 대리석을 사용했었는데 장기스가 생기는 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쪽 벽면은 원래 벽지였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타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벽지를 제거한 다음에 800각 사이즈의 타일로 마감을 해두었는데요. 요리하다 보면 양념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힘주로 닦아내기만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서랍이나 경첩 같은 하드웨어도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헤펠레 제품을 사용했는데 가격은 블럼보다 저렴하면서도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냉장고장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철거를 하고 카페장으로 새롭게 바꿔봤어요. 이쪽에는 팬트리장도 함께 구성해봤는데요. 라면이나 참치캔 같은 식품들이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만들어 두었는데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에어프라이어, 토스터기, 커피 머신처럼 자주 사용하는 가전들을 한쪽에 모아뒀어요. 아래쪽에는 커피 캡슐을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제가 요즘은 디카페인 위주로 마시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캡슐들이 괜찮아서 굳이 커피를 사 먹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내려 마셔도 충분하더라고요. 위에는 수납장을 두어서 잡동사니들을 종류별로 수납하고 있고 옆에는 휴지 케이스를 하나 올려두었는데 전체 톤이 차분하다 보니까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소품이에요. 그리고 주방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가구 사장님 추천으로 넣게 된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꼭 필요할까 싶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쪽에 센서로 스위치가 숨어 있는데요.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밤에는 은은하게 켜두고 사용하기도 하고 새벽에 물 마시러 나올 때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탁은 이사 오기 전에 용인에 위치한 가구단지에서 직접 보고 구매했는데요. 사이즈는 1800이고 처음에는 둘이 생활했는데 너무 큰가 싶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의자는 오늘의 집에서 따로 구매했고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상판은 포세린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관리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서화 이유식 의자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식탁 높이랑 잘 맞아서 같이 식사할 때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수납함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난감이나 자잘한 것들을 넣어두기 좋아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등을 고를 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흔하게 보이는 디자인보다는 조금 포인트가 되는 조명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꽃 모양으로 된 디자인을 골랐고 해외 배송이라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설치했어요. 조명 색상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서 식사할 때나 분위기를 낼 때 그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팬트리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필름 작업으로 전체 톤을 맞췄고 안쪽에는 콘센트를 추가로 작업해서 전자레인지랑 로봇 청소기를 숨겨두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는 직배수가 되는 제품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사용할 때는 문을 열어두고 청소가 다 끝나면 이렇게 닫아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오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서아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거실에 매트를 깔아두고 있어요. 출산 전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었는데 막상 육아를 시작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기 위주로 생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실은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따뜻한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이에요. 우선 이쪽은 원래 타일이 붙어있던 공간이에요. 그대로 남겨두면 인테리어 한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철거를 하고 벽지를 시공해 주었어요. 벽지는 디아망의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했고 가까이에서 보면 살짝 질감이 있어서 너무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바닥재는 동화 자연마루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타일이냐고 물어보시곤 하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석재 패턴인데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편이고 강마루인데 분위기가 차갑지 않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크림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강아지가 생활할 때 미끄럽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봤었는데 이 부분도 만족스러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닥재를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 제품 사이즈가 800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면은 같은 공간이어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파는 리클라이너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방석 부분을 넓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끝까지 늘리게 되면 둘이 누워 있어도 충분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대서 쉬기도 하고 커피를 마실 때도 컵홀더가 있어서 잠깐 올려두기도 편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있는데 소파에서 핸드폰 충전까지 한 번에 해결되니까 이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포인트 컬러가 블랙이랑 오렌지인데 이렇게 쿠션으로 인테리어를 해봤고 천장에도 포인트가 들어간 모빌을 하나 걸어놔서 밋밋하지 않도록 거실을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번 집은 남향인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오다 보면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암막 기능이 살짝 있는 커튼이랑 안쪽에는 쉬폰 커튼을 같이 달아두었어요. 이게 빛을 적당히 잡아주면서도 집안이 너무 어둡지 않게 만들어져서 만족스럽고 마지막으로 천장에는 실링팬을 설치했는데요.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기도 해서 이번에 같이 설치해봤어요. 평소에는 타이머를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람이 은은하게 돌아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것만 켜놔도 시원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에어컨이랑 같이 사용하면 훨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바람 방향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순환되게끔 활용하면 사계절 내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실과 이어져 있는 방문을 열면 여기는 안방이에요. 이번에 서아가 태어나면서 패밀리 침대로 변경했는데요. 킹 사이즈와 슈퍼 싱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자다 보니까 가드도 추가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두었고 헤드 부분이 살짝 둥글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덕분에 공간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소재도 패브릭이 아니라서 관리가 편한 편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침대가 예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접 조명이나 충전 기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침대는 헤드 쪽에 간접 조명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을 다 켜지 않고 은은하게 켜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핸드폰 충전도 바로 할 수 있어서 자기 전에 꼽아두고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베란다 창가 쪽에는 암막 커튼이랑 쉬폰 커튼을 설치해 두었고요. 이건 이케아 제품인데 원래는 신발장 용도로 나왔어요.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이전 집에서 좁은 공간에 놓을 만한 수납장이 필요했는데 그때 딱 이 제품을 알게 돼서 구매했던 거고, 이사 와서도 그대로 수납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실버 버튼이 있고 이거는 미니 철제함인데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화장대가 있었는데요. 활용도가 낮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철거하고 대신 이렇게 붙박이장을 제작했어요. 기존에 쓰던 화장대는 수납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 화장대처럼 같이 사용도 하고, 특히 드라이기를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수저 정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안쪽에 콘센트를 숨겨놨고 이 부분으로 선을 넘긴 다음에 사용하고 다시 넣어둘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제작해서 사용해보니까 항상 정리정돈도 되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포인트예요. 아래쪽에는 공간이 살짝 남아가지고 서랍장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슨 액세서리들을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대가 지금은 오크 색상인데 사실 붙박이장이랑 동일한 필름지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폼을 해서 세트 느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제가 리폼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 사용 중입니다. 이쪽에 문을 열면 안방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화장실은 밝은 톤으로 진행하고 여기는 조금 더 차분한 그레이 톤으로 분위기를 나눠봤어요. 타일은 자연스러운 무늬가 들어간 걸로 선택해서 거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히 뭐가 많은 공간은 아닌데 하나 꼽자면 바로 이 조명 거울인데요. 터치할 때마다 색상 변경도 가능하고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출하기 전에 여기서 화장을 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조명 때문인지 화장을 맛이 나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리고 안방과 이어져 있는 이 방은 알파룸인데요.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방이기도 해요. 저희는 이곳을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방이랑 가깝다 보니까 한쪽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김치냉장고를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스타일러가 있는데요. 원래는 컴퓨터 방에 놓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옷이랑 가까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 뒤쪽으로는 빨래 건조대를 두고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수납장인데요. 저는 이렇게 압축봉을 추가해서 크리미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래에는 크리미 용품들을 수납해두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철제 서랍장을 두고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잡동사니들을 넣어두기 괜찮은 것 같아요. 서랍장 위에는 결혼 액자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게 웨딩 촬영하면서 서비스로 받았던 액자인데 원래는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곤 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보이는 곳에 두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옷방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액자 프레임이 올드한 감이 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여기에 맞는 액자 프레임을 새로 구매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선물로 받았던 달력인데요. 크림이 사진으로 구성된 달력이에요. 지금 해가 지나긴 했는데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인테리어 느낌으로 활용해서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은 이케아에서 팍스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은 옷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사 오면서 구매했고 왼쪽에는 주로 남편이 입는 옷을 수납하고 오른쪽에는 제 옷이 있는데요. 아래에는 서화 옷을 함께 걸어두고 있어요. 원래는 서화 옷장을 따로 구매할까 했는데 지금 당장은 옷 가지수가 별로 없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홈투어가 모두 끝났는데요.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녹음하는 건 처음인데 어색했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